50만원씩 매달 모아놨다가 좋은 자리가 오면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 진짜 알트의 불장이 시작합니다. 4월에서 6월 정도에 태어나는 코인들을 좀 유심히 볼 거예요. 비트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요럴 때 알트를 사는 거예요. 24년 상반기 요때를 좀 많이 노릴 거예요. 그래야 하반기에 추수하고 25년 상반기에 추수하고 할 테니까 좀 1년 농사 짓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투자 계획입니다. 찐 불장은 언제 오냐? 알트 투자하는 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비트 위주로 돈 있으면 그냥 비트만 그냥 모아가면 된다. 분할 매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찐 불장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알트 위주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소액으로. 그러니까 뭐 9대1 비중이라 그랬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치면 저라면 비트코인에다가 한 600만 원쯤 넣고 그리고 알트코인에 뭐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 2, 30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크게 하락장이 오면 이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좀 대응이 가능하니까 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달 또 우리가 일을 하니까 본업에서 좀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초보자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좀 사면 되죠. 반감기 전까지는 더더구나 비트코인 위주로 사면 되고 그리고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200만 원 정도 저축할 생각이다. 그러면 올해는 한 50만 원 정도는 알트코인에 좋은 자리가 오면은 사야 되니까 요걸 계속 좀 적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저금한다 생각하고 투자 공부한다 생각하고 일종의 학원비죠. 학원비. 50만 원씩 매달 모아놨다가 좋은 자리가 오면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켓 타이밍 재는 법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BTC 차트가 있거든요. 이게 트레이딩 뷰거든요. 뭐 요렇게 차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요걸 클릭하시고 이더리움 BTC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더 그다음 BTC 이게 사토시 차트라고 하는데 바이낸스 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대비 이더리움의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한 2번 정도 마켓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변화를 좀 살펴보시면 이때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이때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엄청난 상승, 엄청난 상승.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가격이 에게 한 3배밖에 안 올랐어?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3배 올랐고 얘가 또 3배 오르면 9배가 오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비트코인이 오른 거에다가 또 이만큼 더 많이 오른 거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는 훨씬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횡보하다가 또 크게 오르고 이게 불장이에요. 올라가는데 이게 불장. 그러면 이번에 또 불장이 오면 또 요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잘 보셨잖아요. 여기도 아직은 불장이 안 온 게 보이시죠? 뭐 급상승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급상승하기 시작하면 찐 불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핵심은 이더리움 BTC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인데 초보자분들 이거 좀 어려우니까 요게 진짜 쉽다고 생각해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일단은 비트가 전고점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찐 불장이 시작입니다. 이미 불장 시작한 거 아니냐? 맞긴 맞는데 아직 전고점 돌파를 안 해서 알트가 미친 듯이 날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 슈퍼스타가 없는 거예요. 슈퍼스타 알트. 아직은 그래서 저는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될지 가늠도 안 되고 미리 선진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후보를 한 10개 잡아야 되잖아요. 적게 잡아도 10개. 그래서 저는 요럴 때보다는 좀 추려졌을 때 슈퍼스타가 좀 눈에 보일 때 저는 그때부터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럼 좀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크게 먹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먹자. 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게보다는 안전하게.
알트 투자의 제 나름의 원칙입니다. 알트 투자가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안전성 위주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순서는 일단 비트가 전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아니 저번에 전고점 돌파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는 우리나라 돈 KRW 원화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돌파를 못했잖아요. 달러 기준으로는 69,000달러가 돌파돼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7만 정도 돼야 불장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불장이 시작하고 나면은 곧 있으면 이제 이더도 이거의 시간차는 제 생각에 한 달 이내가 될 것 같아요. 비트가 전고점 넘으면은 이더리움도 전고점을 돌파하겠죠. 이때부터 진짜 알트의 불장이 시작합니다. 알트의 대장이 이더잖아요. 그래서 이더가 먼저 일단 쭉 가줘야 돼요. 이더가 아직 안 가줬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대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의 슈퍼스타 이게 또 따라가고 요게 좀 순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따라지들, 네, 뭐 따라가는 애들 좀 따라가게 될 거고 뭐 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죠. 최소한 엄청 크게는 못 먹어도 한 1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더까지도 안전한 투자일 것 같아요. 올해는 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더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트는 좀 이렇게 나름의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이더에 1억을 넣는다. 뭐 저는 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마음 심적으로 되게 좀 시달릴 것 같습니다. 이더에 대한 믿음이 전 없으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뭐 테러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더리움을 1억 이상 갖고 있으면 만약 10억을 갖고 있다. 막 끔찍할 것 같아요. 비탈릭이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자꾸 뉴스에 집중하게 되고 좀 흔들릴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에 대한 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뭐 마이클 세일러가 많이 갖고 있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죽는다고 해서 뭐 비트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이슈가 좀 적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트가 더 안정적인 것 같긴 한데 최소한 올해는 이더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는 일단 비트 전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는 비트 위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더 전고점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이더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추세를 좀 봐야 돼요. 제가 계속 알트 추천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사는 건 너무 위험해요. 10개에다가 C를 뿌려놓으면 우리가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분산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코인에만 한 5천만 원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뭐 한 10개 종목 정도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볼 수 있는 거지. 분산 투자는 솔직히 시드가 크지 않으신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 코인은 알트에만 5천 얘기하는 거예요. 알트코인에만. 저 비트 포함해서 5천인데요. 그럼 비트만 5천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알트에 5천 정도 되게 큰 거죠. 알트에 5천을 투자하려면 제 생각에 최소한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 되는 분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전 재산이 1억인데 5천을 알트에 넣는다. 와, 그거는 정말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투자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내 돈을 이런 쓰레기에 넣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트는 쓰레기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좋은 코인이지만 알트코인은 따라쟁이고 쓰레기 코인이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더까지도 정고점이 돌파했다. 그러면 알트는 언제 하는 게 좋냐? 여기 밑에 많이 썼죠. 떨어지면 그때 줍줍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제 차트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죠. 이더리움 차트. 비트 정고점 넘은 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7년 12월 15일에 정고점을 요때쯤 넘게 됐죠. 요때가 2020년 12월 19일이네요. 2020년 12월 19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몇 번 트라이 하던 끝에 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고점 근처에서는 좀 몇 번의 트라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 번 도전했다가 떨어졌고 또 도전했다가 떨어졌고 세 번째에 이게 딱 통과했죠. 그 다음부터는 축포가 쏘아지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전고 돌파입니다. 첫 번째 신호죠. 이 다음부터는 이더리움 위주로 모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19일 날 그 다음부터
2020년 12월 한 16일 네, 요쯤부터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이더리움 차트를 또 볼게요. 12월 16일입니다. 날짜 기억하세요. 네, 요쯤 되죠. 그 다음부터는 네, 이더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게 보이죠. 그럼 이더의 정고점은 언제였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략 요쯤이었죠. 네, 대략적인 겁니다. 뭐 날짜 정확하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물론 그 다음에 더 많이 쏘긴 했죠. 근데 우리가 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6일부터 대략 한 여기 때까지는 이더리움 위주로 사는 거죠. 요때 이더를 샀다고 쳐보세요. 여기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근데 오릅니다. 네, 조정 받을 수 있지만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올랐다가 한번 빠졌죠. 네, 요럴 때 줍줍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줍줍해서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뭐 저는 중간에 사팔사팔을 잘 안 하거든요. 한번 사면은 좀 오래 가져가는 편이라서 3월에 사서 6월에 한 뭐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그래봤자 우리 3개월 정도는 홀딩 하는 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요 정도 홀딩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홀딩 하면은 8개월 정도 되나? 네, 여기까지면 한 8개월 되고 여기까지면 3개월인데 그냥 요렇게 해도 되고 뭐 적당한 타이밍 봐서 분할 매도 하면 되니까 3개월쯤에 한 방에 다 파는 거 아니니까 요 정도로 잡고 분할 매도를 하면 네, 수익이 적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더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더 정고점 넘은 다음에는 좀 알트를 조금은 네, 사보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비트코인, 이더, 그다음 알트. 알트는 종목 너무 늘리면 안 돼요. 네, 분산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슈퍼스타 알트 위주로 네, 투자를 할 거예요. 슈퍼스타가 뭐 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슈퍼스타는 있을 거예요. 100배 오른 알트들 그런 걸 찾아서 100배를 다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적게는 한 두세 배, 많게는 한 10배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비중을 잘 봐야 되는데 프리시드가 다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100의 시드를 운영한다고 치면 제 생각에 비트코인의 반 이상, 한 50에서 60, 대략 한 60 정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더의 10, 뭐 알트의 10 하고 나머지 20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요렇게 배분이 되면은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이건 나중에 내 계획대로 돼서 매수를 한 시점에서의 자산 배분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트 정고점 돌파 전까지는 비트 위주로 삽니다. 그 다음에 이더 그러니까 비트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네, 이더 정고점 오기 전까지는 네, 이더 위주로 네, 매수를 합니다. 본인이 현재 비트코인은 엄청 많은데 이더는 거의 없다. 그럼 이더를 아주 조금씩은 네, 지금도 좀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더 정고점 돌파 이후는 네, 알트를 조금만 매수하는 거죠. 너무 많이 사면 부담되니까 조금만 매수하는데 어떤 녀석을 사냐? 저는 슈퍼스타를 매수할 생각이에요. 아마 신생 코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녀석일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제 생각엔 아직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한 4월에서 6월 정도에 태어나는 코인들을 좀 유심히 볼 거예요. 굳이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고 보니까 이 슈퍼스타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슈퍼스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통의 코인들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뭐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리플이나 에이다, 뭐 솔라나 이런 거는 저는 이번 장에서는 투자를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슈퍼스타가 아닐 테니까. 이 슈퍼스타가 나올 때까지 전 기다릴 겁니다. 그럼 기다리면서 뭐 하냐? 돈 모아야죠. 그리고 확실한 코인이 나오면 그 코인 위주로 좀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눌림목에 사면 되니까. 눌림목이 그럼 뭐냐? 눌림목을 좀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많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하락장하고 다르게 상승장에서는 눌림목이 그렇게 횡보장이 길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횡보하는 게 엄청 길죠. 그래서 기간이 되게 많은데 상승장이 일단 출발하면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길었죠. 1월부터 1월 27일 한 달 정도 네, 매집 기회가 있었죠. 여기도 한 3주 정도 매집 기회가 있었고 2주 정도 매집 기회가 있었고 요럴 때마다 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요런 때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큰 신념이 필요하죠. 네, 좀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위험한데 초반에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승장의 눌림목 요런 걸 눌림목이라고 해요. 이게 좀 깔아앉는 데들. 근데 눌림목에 만약에 비트코인 살 거면 뭐 크게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난 눌림목이 오면 알트를 살 거다 하면은 미리 종목 선정을 끝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골라놓고 조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준하고 있다가 비트가 부러지면 그때 매수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돼 있지 않으면 못 삽니다. 못 사요. 제가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매수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흘에 걸쳐서 이렇게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 지난 시장에 뭐 왕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보시면 요럴 때 사는 거죠. 이더리움이 넘어간 게 한 2021년 1월쯤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트를 본다고 했으니까 요게 13불이었는데 한 50 몇 불까지 올랐죠. 네, 이때만 해도 솔라나가 그래도 좀 각광받는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56불에 사도 되냐? 뭐 글쎄요. 저는 이럴 때는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뭐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좀 이렇게 크게 빠졌잖아요. 여기 뭐 57불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9불까지 빠졌거든요. 57이었던 게 19불까지 빠졌으면은 이거 뭐 3분의 1 토막 났죠. 마이너스 60%. 그러면 마이너스 60% 요때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전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샀는데 그래서 많이 못 샀어요. 19불이 다시 올 줄 알아갖고 요때 19불이 와서 네, 다시 이렇게 다이버전스 걸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떨어져야 되니까 요거 밑으로 빠질 줄 알고 많이 못 들어갔는데 그냥 바로 올리더라고. 네. 한 21불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아주 많이는 못 샀는데 그래도 꽤 사긴 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빠지면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오르든 떨어지든 한 열흘 정도 10일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 7일에서 10일 동안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요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다고 치면 평균 단가가 가운데쯤 되겠죠. 한 요 정도 한 30불대 정도는 충분히 평단 맞출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걸쳐서 이렇게 사면 이렇게 샀다고 칠게요. 30불에 샀다고 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요쯤에 평균 단가가 되겠죠. 요 정도면 그죠? 35불쯤 샀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200불까지는 한 210불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매도도 분할 매도하면 되니까 요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좀 했다고 치면은 요 정도 한 210불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35불에 사서 210불에 팔았다고 치면은 한 6배잖아요. 요 정도 수익을 얻는 걸 목표로 네, 저는 투자할 거라는 거죠. 알트도 저는 뭐 이것저것 막 투자할 생각 없어요. 전 백화점식으로 원래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집중 투자합니다. 저는 집중 투자. 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분산까지 하면 큰 돈 어떻게 법니까? 그래도 네, 이렇게 부러졌을 때 그럴 때 사면은 잃을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눌림목이 솔라나로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좋은 자리는 비트로 보는 거예요. 비트로. 이게 중요합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면서 이게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게 아니라 비트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요럴 때 알트를 사는 거예요. 요렇게 비트가 빠지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꽤 많이 빠진 거예요. 41,600, 한 20-30% 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2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요렇게 비트가 20% 빠지면은 아까 솔라나 6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빠집니다. 요럴 때를 좀 기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솔라나는 진짜 미친 듯이 빠지거든요. 그럴 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거죠. 비트가 쭉 빠지면 아직 상승장이 안 끝났다는 전제 하에서요. 상승장이 끝난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걸 알기는 솔직히 쉽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후반에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요때는 저는 이거 하나 그냥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요런 것만 먹으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초반에 한 2번 정도 빠졌을 때 요때는 매수를 하고 뒤에 있는 하락에는 좀 비중을 줄이겠죠. 예를 들어서 요때 100만 원 들어갔으면은 요때는 뭐 한 50만 원, 요때는 한 20만 원 이렇게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갈 거예요. 요게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위험하잖아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이 눌림목이 왔을 때 투자해 보기 나쁘지 않은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위주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진짜 큰 돈 버는 건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그래서 지금 사자는 거고 지금 알트코인 사도 되긴 하는데 그것도 뭐 눌림목에서 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신생 코인 위주로. 뭐 이게 올해 투자 계획입니다. 25년에는 매수는 아무 코인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선물은 좀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25년에는
매수를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해도 뭐 적은 비중으로 뭐 그 정도만 할 것 같고 24년에 그것도 한 상반기 중에 요때를 좀 많이 노릴 거예요. 그래야 하반기에 추수하고 25년 상반기에 추수하고 할 테니까 좀 1년 농사 짓는 느낌으로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내기도 그러니까 뭐 농사가 뭐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직업 중에 하나가 농부이기도 한데 농사 짓는 거죠. 일종의 한 4월에 뭐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는 10월 말 정도로 할게요. 그럼 한 대략 추수하고 모내기 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6개월. 그러니까 4년 동안 준비해서 그러니까 3년 준비하는 거죠. 6개월 동안 추수를 하는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게임 같지 않습니까? 머니 게임이죠. 되게 재밌기도 하고 잘 되면 돈을 벌고 잘 안 되면 돈을 잃겠죠. 근데 손익비가 되게 좋은 자리니까 지금은 투자해 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말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전 기대가 되게 많아요. 막 지금도 막 되게 설레이고 지금 새벽 3시인데 되게 열심히 방송하지 않습니까? 늘 설레어서 그렇고